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국방, 무기 소식,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참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산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독일이 결국 정치권의 외압에 밀려 신형 돌격 소총 주문을 불과 3주 만에 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G36 소총을 대체하는 독일군의 차기 신형 소총이죠. 헤넬사의 마크 556 12만 정 납품 계약이 체결 3주 만에 취소되었다고 독일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10월 9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독일 헤클러 앤 코흐사의 HK416과 UAE 카라칼사의 카816의 독일 헤넬사 라이센스 버전인 마크 556을 비교 평가해서 마크 556을 선정했었는데요. 헤넬과 카라칼의 생산 라인 설비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의 다산기공이 12만 정에 달하는 이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국방부는 마크 556 12만 정 도입 발표 3주 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소총 도입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지에서는 HK의 강력한 로비와 독일군의 장비는 독일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의 강력한 압력이 작용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은 독일제 장비의 높은 획득 비용과 운용 유지비, 형편없는 사후 서비스 등에 학을 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자국산 유로파이터 도입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 보유분을 중고로 매각한 뒤에 미국산 F-35와 F-18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또다시 정치권의 압력으로 유로파이터 개량형 도입으로 사업 방향을 180도 틀어버린 전례도 있습니다. 이번 소총 계약 철회 결정으로 독일은 이번 사업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비쌌던 HK416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소총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도입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독일군 장병들은 당분간 결함 제품인 G36을 계속 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독일. 제가 지난주에 그 국방TV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이 다산기공이 이제 전 세계 총기 생산의 선진국이었던 독일군의 총을 납품하게 되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3주 만에 취소돼 버렸습니다. 취소된 이유는 사업을 이렇게 취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HK사의 로비가 작용했다라고 보는 현지 관측들이 많아요. 그래서 HK416은 가격은 비싸지만 독일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헤넬사의 마크 556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생산하지 않고 라이센스 자체도 UAE의 카라칼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생산은 한국에서 하는데 이것보다는 독일에서 생산하는 메이드 인 저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치권의 압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하고 나서 즉시 HK사로 다시 바꾸기는 좀 애매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절차를 거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데 당연히 이제 HK416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사업 세팅을 그렇게 해서 HK416을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HK416은 가격이 비싸죠. 총이 좋은 총이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 헤넬사의 마크 556 자체도 이 HK416하고 혈통은 거의 다 똑같고 다만 HK416은 독일에서 생산하고 이 마크 556은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총이니만큼 그 독일인들에게는 아니 우리가 왜 한국에서 생산하는 총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2차 대전 할 때 1000만 명 이런 식으로 또는 1000만 명 아니더라도 수백만 명 이런 식으로 군대를 양성할 때는 정말 전투기에서부터 소총까지 모든 무기를 자기네들이 생산해야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독일군 10만 명도 안 되는데 그 10만 명 안 되는 군대의 육해공 모든 무기를 독일에서 생산하는 또 개발하고 생산하는 무기로 쓴다. 그 비용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차도 한 개 여단급도 없는 이런 전차 강국, 독일 하면 독일 전차군단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독일이 이제 전차군단이 없어요. 그냥 대대급, 여단급도 안 되는 이런 전차부대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아주 이 포퓰리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왜 군대를 유지해야 돼? 우리가 왜 미군이 주둔비를 줘야 돼? 우리 주위에 적이 어디 있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아니
국산 써야지. 근데 10만 명도 안 되는 이런 병력을 가지고 국산 무기를 전부 다 쓴다? 사실은 이거는 뭐 가격 대비 효용성 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성에 상대도 안 되죠. 독일이 공동 개발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독일은 지금 국방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운영 유지비를 감당을 못해서 이 5%도 안 되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공군이 학을 떼고 야, 안 되겠다. 슈퍼 호넷 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슈퍼 호넷 사려고 했는데 이걸 또 독일 정치권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국산 유로파이터 있는데 유지비가 비싸니까 그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그 어떤 국방예산 증액은 안 해주고 그냥 유로파이터 있으니까 유로파이터 써 이래가지고 토네이도를 이제 퇴역을 시키고 그 토네이도 대체해서 독일 공군은 F-35나 슈퍼호넷 사고 싶었는데 결국 다시 다 사업 엎어버리고 유로파이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공군은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전이에요. 전자전은 왜 하냐? 핵투발 임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토네이도도 전자전 버전과 그리고 이제 공격기 버전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핵투발 임무를 해야 되는 이것은 독일이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핵을 그래도 자기네들 의지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 군에서 정치권을 설득해서 핵투발 임무하는 거 이거는 슈퍼넷 사야 된다. 왜냐? 미국이 핵 무기를 유로파이터 인테그레이션 안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 핵투발 임무를 가진 슈퍼넷 그리고 핵투발 임무하러 들어갈 때 제밍 해줄 수 있는 그라울러 이것만 이제 사기로 하고 나머지는 토네이도 대체는 전부 이제 유로파이터로 하기로 했으니까 독일 공군 앞으로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 10대도 안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산기공이 12만 정의 소총을 수출할 뻔했는데 취소된 점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인데요. 우리 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미래형 드론봇 전투단을 만든다는 홍보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드론봇 전투단의 근간이 되는 드론이 외부 전파 교란과 해킹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우리 군의 미래 드론봇 시범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는 드론이 시험평가 중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사시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는 여기서 전해드릴 소식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600여 대의 무인기 가운데 외부 전파 교란과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들여온 글로벌 호크 단 3대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 600대 가운데 방해 신호로 무인기가 길을 잃게 만드는 제밍, 가짜 컨트롤 데이터를 보내서 무인기를 해커 마음대로 조정하는 스푸핑 등 교란 공격에 방어 능력을 가진 드론은 미국제 드론 단 3대뿐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북한, 국내 이적 반체제 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군 무인기의 통제 신호를 복제해서 우리 군 무인기로 우리 군을 정찰하고 심지어 우리 군을 공격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드론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적의 재밍 공격 등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드론을 대량으로 운영하면서 그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 수단도 강구하지 않는 군대가 무슨 드론봇 전투단을 만든다는 것인지 군의 아마추어적인 드론 전략 사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우리 군이 이 지경인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감 시기가 되니까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우리 군 군단급 무인기, 과거 썼던 송골매, 서처 이런 무인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도입을 했죠. 서처 같은 경우에 군단 이제 송골매는 국내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의 대한항공에서도 무인기 여러 종류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4단급 무인기, 군단급 무인기 따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이제 정찰 드론이죠. 그리고 대대급 무인기 이런 것들 많이 개발을 하고 또 하피라고 이스라엘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북한의 레이더를 자폭 공격해서 때리는 그 하피라는 무인기도 있습니다. 하피도 있고 하피2도 있고 하피는 쏴가지고 바로 레이더를 향해서 내려 꽂히는 것이고 하피2는 채공을 하고 상공에 대기하고 있다가 레이더파가 켜지면 내려가서 꽂아버리는 이제 이런 무인기가 또 하피2 이걸 우리가 또 대량 도입해 있어요. 이거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하피라든지 서처 같은 거 이거 다 포함해서 또 한국이 만든 송골매라든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군단급 무인기, 사단급 무인기 전부 포함해서 모든 군용 무인기 중에서 적의 제밍에 당하지 않는 무인기는 미국에서 도입한 글로벌 호크 단 3대뿐이다 이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 군이 운영하는 무인기 중에서 이 미국제가 이 글로벌 호크인데 나머지 전부 다 뭐 그냥 국산 아니면 이스라엘제죠. 이거 전부 다 적의 해킹에 그냥 다 노출돼 있다. 와,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뭐 스푸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것이죠. 제밍은 아주 기본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무인기를 하려면은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이 지휘 통제소에서 무전으로 계속 이기를 컨트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전과 똑같은 주파수를 적이 알게 되면은 이 무전을 해킹해서 다른 그런 명령을 여기다 보내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임무를 잃게 만들고 추락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비상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요즘 이 드론들은 자동으로 자기의 모기지로 그냥 바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다든지 이제 이건 초보고 두 번째는 스푸핑이에요. 잘못된 명령을 해서 다른 통제를 하는 것이죠. 야, 지금 네가 정찰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는 우리 아군 영역인데 여기를 정찰해서 아예 적에게 우리 정보를 보내주는 것이죠. 또는 하피 같은 경우에 하피는 자폭 드론인데 야, 네가 지금 자폭해서 들어가야 될 레이더는 여기 북한의 SA2가 아니고 여기 한국의 팩3야. 청와대 상공에 있는 북악산의 팩3 여기를 때려. 여기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스푸핑 작업을 해서 하피를 갖다 전부 다 우리 군을 때리게 만든다든지 우리 군단급 무인기들, 사단급 무인기들이 정찰을 전부 다 아예 우리 영역을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란이 미국의 RQ-170 센티넬이라고 하는 완전히 스텔스된 정말 극비의 무인기를 이란이 노획을 했었죠. 그때 뭐 고장이 나서 추락했다, 뭐 격추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이 이란의 해커가 이 센티넬의 주파수를 해킹해가지고 스푸핑 즉 통제권을 가져와서 그냥 강제 착륙시켜버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란이 무인기 기술을 대폭 습득했다라는 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글로벌 호크가 도입되려고 하다가 조금 딜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글로벌 호크가 적의 방해 전파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방해 전파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지기 위한 업데이트를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 납품이 조금 늦어졌는데 납품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의 방해 전파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능력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글로벌 호크를 하더라도 지금 들어왔으면 다시 적은 이 글로벌 호크의 이 통제 전파를 역시 또 습득할 수 있는 또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90년대에 도입한 하피를 비롯해서 왜 아직 안 되냐? 우리 군이 여기에 개념이 없어요. 그냥 군은 원래 보병이잖아, 보병. 보병 아니면은 별 4개를 달 수가 없고 보병 아니면 별 3개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병이지 뭐. 그런데 보병들은 야, 총 들고 경비 잘 쏘. MDL 뚫리고 GP 뚫리고 노크 기순하고 이러면 네모가지 날아가니까 그거 잘 써.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육군본부에도 정보화기획부장이라는 참모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기획부장이 과연 별 3개 달고 별 4개 달고 할 수 있느냐? 그 확률이 높냐? 아니죠. 똑같이 투스타, 똑같이 사단장 마치고 나왔는데 야, 김 사단장, 김 장군, 당신은 육군본부 전략기획참모부장이야. 기획관리참모부장이야. 자, 박 사단장, 당신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야. 그리고 박 장군, 당신은 최 장군, 당신은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장이야. 이 세 군데, 요 세 군데만 가면 내가 이 전력 분야 하면서 기획관리 참모부장 됐으니까 앞으로 내가 육군에서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움직이는 엄청난 데가 요직에 앉았구나. 또 한 명은 내가 인사 전문가로서 인사 참모에 앉았으니까 뭐 부사관에서부터 이 장교, 장군까지 모든 인사권을 내가 다 수행하는 엄청난 자리에 앉았구나. 작전 또 부장 같은 경우는 내가 보병으로서 작전 최고의 자리에 앉았구나. 이제 별 3개 달겠네. 이 세 사람만 생각하고 나머지 참모부장들, 군수참모부장, 정보화기획참모부장, 내가 왜 밀렸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현대전은 정보화 분야가 중요한데, 사이버가 중요한데, 그런 데가 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 힘이 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현대전은 거기에 결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이 잘 되려고 하면 기존의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왜? 사회가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1950년대 보병들이 고지전을 했던 이 마인드를 가지고 군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런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계속 정보화기획참모부에서 이 분야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주파수를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저거 해킹에 절대 통용하지 않도록 주파수 도약하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여기다 삽입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것이죠. 왜? 그 자리가 밀리니까. 정말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군 구조, 그리고 군의 사고, 군의 인사 체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